네, 꽃은 무죄다. 그러나 윤석열은 유죄다. 자, 꽃은 유죄다. 여러분 이 책 읽어보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저도 읽었습니다. 구입해서요. 감사합니다. 이거 너무너무 좋은 책입니다. 정말 야, 이렇게까지 깊은 사색을 하셨다니 저도 많이 배웠는데 자, 이 책을 쓰신 분이시고 지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맹활약 중이신 이성윤 의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의원님. 제가 감사합니다. 목사님으로 불러야 돼요. 뭐라고 부르셔도 됩니다. 예. 제가 그 소개해 주신 것처럼 네. 꽃에 제가 관심이 많거든요. 특히 야생화. 예. 제가 윤석열 정권 들어서야만 제가 징계를 받아가지고 그렇죠. 진천 연수로 날아갔습니다. 한동훈이가 보낸 거잖아요. 예. 그때 눈수를 3번 하고 마지막에 붕대를 풀었을 때 네네. 세상이 달려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검사의 눈을 잃었지만 야생화의 눈으로 세상을 본다. 아이고. 그래서 야생화 향기가 만리에 퍼지는 날, 이 무도한 정권도 끝날 것이다. 예측하신 대로 그거 써놨어요. 되고 있습니다. 지금 예측하신 대로. 예. 근데 이게 보니까 제가 야생화를 많이 보는데요. 목사님을 뵈니까 꽃이 생각이 나는 꽃이 있습니다. 무슨 꽃이 생각이 나셨습니까? 길마가지라는 꽃 아십니까? 길마가지. 처음 들어봅니다. 이 길마가지라는 꽃이 거의 책에는 안 나오는데요. 네네네. 제가 사람을 보면 이분은 어떤 꽃이 생각나는가, 연상되는가, 꽃관상 제가 연구하는데요. 예. 목사님을 뵈니까 길마가지라는 꽃이 생각이 났어요. 길마가지 꽃 안 보셨으면 한번 참고해 보십시오. 네, 길마가지. 길마가지. 예. 이 꽃이 되게 노랗고 예쁩니다. 그런데 이 길마가지 향기하고 자태가 너무 좋아서 향기가 너무 좋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가다가 길을 막는다. 그래서 길마가지라는 꽃이 있어요. 근데 꽃은 수수한데 뒤에 비범하게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보면 길마가지 꽃처럼 수수하지만 뒤에 비범하게 숨어 있고 또 길마가지라는 그 나무인데요. 이게 바이트에서 많이 큽니다. 그걸 좋아해요. 그래서 약간 강인함. 그것도 이거군요. 이 겉으로 보면 되게 아름다운데 누가 그걸 무시하고 꽉 쥐면 가시가 있습니다. 이렇게 같은 가시가 있고 그렇게 예쁩니다. 이렇게 핀데 이 향기가 좋아가지고 사람들이 길을 막는다 해가지고 이게 김용민 TV에 사람들이 가다가 이게 뭐지? 이게 올 수밖에 없는. 목사님 이게 이미 다 풍부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아이고 감사합니다. 너무 과찬이신데 아이고 저 하여튼 제가 그 훌륭한 정치인들 앞길을 막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 길마가지는 꽃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요. 법무연수원에 가셔서 꽃과 함께 사색의 시간을 많이 가지셨고 그리고 이제 뜻하신 바가 있어서 정치권에 입문하셔서 뭐 거의 1년 동안에 윤석열 정권의 민낯을 세상에 다 드러내셨고요. 누구보다도 윤석열을 잘하는 정치인, 현직 정치인, 국회의원. 저는 정치 원래 제가 검사 30년 했잖아요. 검사 생활하면서도 제가 정치를 하리라고 생각도 안 했습니다. 근데 윤석열 정권 들어서 자기 윤석열 비판하고 무도하다고 윤석열 사단은 전두환의 하나에 갔다 비판하는 이유로 제가 징계를 받고 해임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임이 되면 변호사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또 사직서도 안 받아주니까요. 해임 때까지 전까지는 사직서도 안 받아주니까 결국 이 정치로 올 수밖에 없었다. 이 사실은 뭐 정치는 상상도 못하셨다고 하셨는데 뭐 정치를 잘했다면은 윤석열의 사단이 되거나 그러지 않았겠나. 정치검사에서 정치검사 하셨을 것이고요. 자, 참 여러 가지로 고난의 시간을 보내오신 것들을 제가 똑똑히 지켜봐 왔는데 감사합니다. 서울중앙지검장 지내셨고 이제 고검장 지내셨고 그러다가 이제 한동훈이가 법무연수원으로 귀향을 보냈고 자 그때 일을 종종 그 법사위에서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가장 충격받았던 부분이 검찰총장이지만 어떻게 중앙지검장한테 욕설을 할 수가 있는가. 욕설도 많이 들으셨어요. 욕설 많이 했습니다. 제가 그 최강욱 의원 사건이라고 있습니다. 알죠. 그걸 가지고 저한테 기소 결재를 해라. 저는 못합니다. 제가 불러서 조사하고 소환 조사하고 제가 그때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만일에 수사팀의 의견대로 기소하자면 제가 기소 오케이 해주면 제가 동의하는 셈이 되기 때문에 제가 지휘하는 수사팀에 대해서 제가 알지 않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불러서 소환 조사해보고 제가 확신이 섰을 때 도장을 찍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윤석열은 다짜고짜 기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소하지 못하겠다고 제가 계속 버텼더니 예. 전화가 와가지고요. 예. 야, 이 새끼야. 정말 못해 먹겠네. 당장 이렇게 욕을 하고요. 정말 방송 중에 이렇게 쌍스러운 육두문자를 써서 죄송한데. 아니 그야 뭐 의원님이 하신 게 아니라 윤석열이 한 말을 전하신 건데요. 그 후에 제가 한동훈이 관련된 네. 검언 유착 사건, 네. 그다음에 윤석열 장모 사건, 예예. 코바나 콘텐츠 사건 수사를 많이 했는데요. 네네. 그 과정에서 저한테 예. 네가 뒤질라고 한장했냐, 네가 눈깔에 배는 게 없냐 이렇게 심한 말을 했어요. 완전히 그 사람은 정상적인 인식 체계를 갖고 있는 사람인가 싶네요. 정상적이보다는 독특합니다. 보통 사람의 인식 체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게 술을 많이 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은 대개 보면은 이제 자기 사단 또는 자기 처가와 관련한 일에 있어서는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잖아요. 그렇죠. 아내한테 꽉 잡혀서 저런 것인지 그렇다고 보시는 거군요. 자기밖에 모릅니다. 제가 그 징계 사유 중에 뭐가 있냐면 윤석열은 중학교 2학년을 제가 무시하는 건 아닌데 네. 중학교 2학년처럼 자기밖에 모른다. 자기만 생각한다. 예. 그래서 그 부분도 제가 징계 사유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말을 하면 안 됩니까? 그런 말을 했다고 저를 징계했죠. 그 뭐 무슨 근거로 그게 뭐 상사에 대한 모독 뭐 그런 것들이 그런 걸 품위 손상. 네? 품위 손상. 품위 손상. 윤석열을 무효사한 건데 그게 품위 손상이에요. 알겠습니다. 아니 저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이성윤 의원님은 윤석열하고 사법연수원 동기시잖아요. 23기. 와, 여기 보니까 걸출한 분들이 많아요. 같은 법사위 간사인 박범계 의원도 동기시고 그 저기 옛날에 조윤선. 그렇죠. 박근혜 정권 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그리고 그 유명한 강용석. 강용석도 우리 동기입니다. 예, 이정열. 예, 그리고 또 남양주 시장하는 주광덕. 예, 주광덕. 예. 뭐 이런 기수에 이런 걸출한 인간들이 거기다 윤석열까지. 저희가 300명이 합격했거든요. 네네네. 300명을 전부 다 같이 공부할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러면은 이게 6개 반으로 나눕니다. 네네네. 그럼 50명이 한 반이거든요. 네. 제가 5반. 네. 또 5반 50명이 한꺼번에 연수를 할 수 없으니까 3개 조로 나눕니다. 네네네. 한 개 조가 보통 16에서 20명. 예. 제가 5반 시죠. 예. 윤석열도 5반 시죠. 같은 반에 또 같은 조셨어요? 예, 같은 조가 2년 동안 연수를 받는 거죠. 그때 윤석열은 어땠습니까? 제가 생각나는 것은 술밖에 생각나요. 이게 술만 이렇게 폭탄주를 엄청 먹어가지고요. 네. 그때부터 제가 그 윤석열의 평가를 할 때 보면 정말 검찰에서 윤석열의 술 실력을 피적할 사람 없다. 제가 그 사고 체계가 이상하다고 말을 했는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윤석열이 자꾸 소변을 볼 때 피가 섞여 나온다. 그런 얘기를 해요? 했는데 내가 그런데 그 폭탄 먹으면 안 되는 거 아니냐 했더니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폭탄주 먹었더니 다 샀어. 나왔어. 폭탄주를 먹었더니 다 나왔어. 소변에서 피가 섞여 나오는 것이 멈춰섰다. 그런 말을 했거든요. 아니 그 말이 된 얘기가 그게? 그러니까 좀 정상적인 보통 사람의 생각 체계가 다르죠. 사고 체계가 다르죠. 그렇군요. 아니 그때 윤석열은 그 구수를 했으니까 훨씬 나이로 보면은 윤석열이 나이가 더 많죠. 예. 그러면 그때 이성윤 의원님한테 뭐라고 그랬습니까? 호칭할 때? 저한테는 이제 말 놓고요. 저는 연장자니까 그때는 형이라고 불렀습니다. 예. 우리 저 16명 중에서 최연장자는 아니었어요. 또 있었군요. 또 연장자가. 그리고 박범계 의원도 윤석열 그 양반을 선배나 형으로 불렀을 겁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좀 많이 생소합니다. 이렇게 굉장히 인연이 길었는데 30년간 인연이 왔고요. 예. 정말 여러 가지 험한 꼴을 많이 봤는데 제가 이제 그 검찰국장 갈 때부터 네네네 법무부 검찰국장 갈 때부터 윤석열이 총장이 됐고 예. 총장 그때부터 이제 이렇게 갈등이 심했죠. 왜냐하면은 이제 자기 사단만 챙기는 윤석열이고 그 우리 이성윤 의원님은 뭐 당시로서는 법무부에 계셨으니까 추미애 인맥으로 또 이렇게 분류가 됐고 그랬던 거였죠. 조국 장관이 왔었어요. 조국 장관 때였군요. 예. 제가 장관을 네 분을 모셨는데 처음에 가자마자 박상기 장관, 그다음에 조국 장관 35일, 그다음에 추미애 장관, 그리고 박범계 장관, 그다음에 박 장관님 아니고. 김호수 직무대행. 직무대행. 그렇죠. 차관이었으니까. 예. 그렇군요. 그때 이제 검찰총장으로서 윤석열이 이제 이렇게 직에 오르고 법무부 검찰국장으로서 자주 이제 만나게 되고 그랬는데 갈수록 이제
자기 사단, 자기 가족만 챙기는 이런 모습에 이거 안 됩니다. 이렇게 선을 그으셨고 거기에 이제 격분했던 윤석열이 뭐 그냥 욕설과 그 해서는 안 될 말들까지 쏟아내고 심지어 윤석열이 했는지 모르겠는데 대검에서는 제가 검찰국장 시절에 을사오적에 비유해서 검찰 오적이라고 했어요. 근데 저는 진짜 그 검찰국장 시절에 인사를 못했습니다. 원래 검찰국장 가려면 제가 인사를 해가지고 제가 그 과장들을 인사를 해야 되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 당시 검찰국장 윤대진이거든요. 예예예. 윤대진하고 그때 중앙검사장이었던 윤석열. 소윤으로 불리는 이런 윤대진 사람들이 해가지고 인사를 다 해놓고 검사장 인사뿐만 아니고 밑에 과장, 차장 인사까지 다 인사를 해버립니다. 제가 갈 때는 밀봉된 인사를 주는 거예요. 이미 끝났다. 제가 같이 근무할 과장들까지도 인사를 못하니까. 심지어 제가 그때 대검에 있을 때 인사가 끝났는데 제가 우리 대검 과장들이 어디 가느냐 저한테 물어볼 거 아니에요. 제가 앞으로 검찰국장이 될 사람인데 제가 인사를 좀 해줄 줄 알고 저한테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미 다 끝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윤석열한테 가서 누구는 어디 가냐 물어보고 윤석열이 꽃가방 하나 빼주듯이 누구 어디로 가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제가 정말 완전히 그 인사에서는 아웃사이더가 됐고요. 어휴, 고난을 가로채나? 그때 조 장관이 그때 민정수석이었고 검찰국장 오기 전에 윤대진 검찰국장 그다음에 조 장관이 민정수석이었잖아요. 좀 너무 믿은 거 아닌가. 그때 문재인 정권이 중앙지검장일 때 윤석열,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은 이제 윤대진. 그러면서 윤석열이 총장에 갔는데 정말 이게 적재적소 인사는 아니고 자기 식구들만 거의 챙겨서. 글쎄 말입니다. 공안부장도 저기 공안 출신이 아니라 특수부 출신으로 갖다 앉히고 그랬던 일들이 있었고요. 자, 그런 윤석열이 지금 이제 탄핵 심판이 끝났고 선고를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 재판 때마다 다 참석하셨어요. 매번 참석했습니다. 4번 정도. 매번 전부 다. 매번. 4번이 아니라 매번. 죄송합니다. 발음이. 아닙니다. 아니 근데 어떠셨어요? 쭉 보시면서 소감이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소감이 정말 제가 결론은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그 탄핵 심판 때 섰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바뀌지 않았다. 제가 맨날 윤석열 비판할 때 근무지만 서초동에서 용산으로 바뀌었을 뿐 똑같이 검찰총장처럼 검사처럼 행동한다 그랬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매번 가가지고 윤석열이 그 표정을 봤어요. 처음에는 예쁘게 단장하고 또 몰발도 세우고 왔는데 갈수록 이제 얼굴이 약간 검어지기도 하고 저거 눈 마주치면 자꾸 회피하고 이러더라고요. 눈 마주치셨어요? 여러 번 마주쳤습니다. 어떻든가요? 회피해버리죠 저를. 예전에 윤석열 특징이 싫어하는 사람은 눈을 안 마주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정청래 국회 소추인단 그 대표가 이제 발언을 할 때는 아예 모습을 보이지 않았어요? 안 나타났죠. 자기 할 때만 나타났죠. 듣기 싫은 얘기니까 그냥 아예 회피하려고. 저는 그래서 사람을 고쳐 쓰는 게 아니다. 똑같은 행동을 보이고 역시 자기 변명하기에 급급했다. 저는 그래서 보고요. 검사 때 보였던 모습하고 대통령 때 보인 모습하고 그다음에 헌재 탄핵 11차 제가 본 모습하고는 변한 게 하나도 없다. 하나도 안 변했다. 저는 국민들께 이 정도 됐으면 사죄 한 번 할 줄 알았어요. 사죄 한마디도 안 했어요. 한마디도 안 했어요. 오히려 연성 위기였고 야당 경고용으로 한번 해봤다. 국민들에게 호소하기 위해서 자기들은 계몽령이라고 하잖아요. 호소하기 위해서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국민들에게 전 국민을 알리려면 민방위 훈련처럼 오후 2시에 해야 되죠. 그렇죠. 왜 오밤중에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계속 하고 있어요. 네, 의원님 그러면은 그때로 돌아가서 왜 12월 3일 그날이 화요일 밤이었잖아요. 그렇죠. 왜 그날 했을까요? 통상은 진짜 오늘 의원님 이제 11시에 바로 이제 지역구 전주로 내려가시는데 통상 금요일 밤에 했으면은 지역에 다 내려갔을 의원들 못 올라오고 그래서 계엄 해제를 못 했을 텐데 왜 화요일 밤에 했을까? 이게 굉장히 큰 미스테리예요. 어떻게 보십니까? 전두환은 토요일 날 했잖아요. 그렇죠. 5.17 비상계엄 전국 확대. 제가 보기에는 그만큼 급한 사정이 있었다라고 보고요. 윤석열은 원래 사죄를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작점 잡히는 걸 되게 싫어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 윤석열 공소장에 나오다시피 11월 24일 날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명태균 게이트를 언급하면서 이게 나라냐?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2월 달 들어서 명태균이 뭐라고 하냐면 내 핸드폰을 민주당과
예. 그리고 또 언론에 제공하겠다. 그렇죠. 그때 보도가 나왔습니다. 예. 그렇잖아요. 예. 근데 그때까지 제가 이해를 못했는데 그 전에 검찰 네. 수사보고서가 지금 막 지금 공개되고 있잖아요. 네네네. 이미 윤석열과 김건희가 명태균과 네. 한 것이 다 나왔잖아요. 어떤 대화를 했는지. 이 정도 되면 윤석열로서는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짓말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러면 자기는 뭐 명태균하고 얽힌 거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죠. 네. 이 정도 되면 비상계엄 선포해서 해결할 수밖에 없다. 오래전부터 준비하긴 했지만은 12월 3일로 택일한 거는 굉장히 급박한 사정이 있었고 바로 그게 명태균과 유관한 것이다. 저는 이게 명태균 게이트가 윤석열 비상계엄의 트리거였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저도 비슷한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의원님, 요즘 또 김건희 발언이 굉장히 화제가 되고 이슈가 되고 있는데 김건희는 왜 조선일보 폐간 운운했을까 이런 거를 의문을 갖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조선일보 폐간을 깜짝 놀랐는데요. 같은 편인데 조선일보는 오늘도 말이죠. 사실 윤석열 두둔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조선일보를 폐간시키나? 유일한 종이신문 중에서 자기 두둔하는 매체인데. 저희 국회에서 의원들 사이에서 많이 논란이 됐는데요. 네네네. 아마 그 명태균 관련해서 명태균이 뭔가 내가 이런 카드가 있으니까 나를 구해줘라고 딜을 요구했는데 그걸 보고 화가 나서 한 얘기 아닌가. 네가 감히 나한테 뭐 이런. 그래서 그런 발언이 나온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뭐 원래 소신은 아닌 것 같고. 그렇죠. 원래 친하다가도 마음에 안 들으면 언제든지 쳐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조선일보 문제도 그런 명태균 게이트에 관련된 이런 것이 나오자 화나서 그런 말이 아닌가.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의원님은 윤석열이 검찰총장 그만두고 정계에 입문해서 대통령이 될 때까지 설마 대통령이 되겠나 이런 마음이셨습니까? 아니면은 될 수도 있지 않나 이 흐름이면 이 생각이셨습니까? 저는 택도 없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제가 중앙검사장실인가요? 그 무렵에 대호 프로젝트라고 해가지고 대호 프로젝트. 윤석열이 대통령 꿈을 꾸고 있다. 이게 막 돌아다녔어요. 그래서 저한테 어떤 분이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한마디 한 거지. 택도 없는 소리다. 깜도 안 된다 제가 했거든요. 깜도 안 되는 정도가 아니라 되면 나라가 재앙이죠. 그러면서 제가 이제 안 되는 이유가 사람이 무도하다. 준비가 안 되니까. 검사는 피의자 신문만 했기 때문에 맞냐 안 맞냐 흑백 논리만 봅니다. 그렇죠. 근데 정치인의 가장 큰 기본은 역지사지, 공감 능력이잖아요. 이게 안 되는 사람인데 어떻게 정치를 합니까? 아니나 다를까 그 말씀대로 지금 윤석열이 그 파면당하기 일보 직전까지 온 이유가 바로 그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공감 능력 제로. 저는 검찰총장 될 때도 여러 사람이 물었어요. 총장 시켜도 되느냐. 물어보러 오잖아요. 절대 해서 안 된다고 했어요. 이미 그때 말씀하셨군요. 두 가지는 우선 수사 방법이 너무 무도하다. 윤석열이 뭐라고 하냐면 수사를 사냥식으로 해야 된다. 윤석열이 그런 얘기 했습니까? 사냥식으로 해야 된다. 사냥하듯이 해야 된다. 사냥하듯이 한다는 얘기는요. 먹잇감을 끝까지 잡아서 죽여야 되잖아요. 이런 식의 수사를 하면 안 되죠. 별건 수사를 한다든지 가족을 턴다든지. 끝까지 턴다. 끝까지. 윤석열 거의 특징 아닙니까? 그게? 요즘 나오는 그 기후제 수사 아니면 끝까지 나올 때까지 한다는 수사가 다 이게 사냥식 수사입니다. 이게 절대 해서는 안 되는데 이 수사했던 사람을 검찰총장 시키는 것은 진짜 안 된다. 했고요. 또 검찰총장에서 갑자기 출마 선언을 했잖아요. 제가 그걸 보고 그때부터 제가 윤석열을 비판하기 시작했어요. 처음 비판한 게 첫 배는 부도하다. 그다음에 자기밖에 모르는 중학교 2학년 같다. 그다음에 공정과 상식을 내세웠지만 다 거짓이었다. 인명권자를 기만하고 검찰 개혁을 하겠다고 했잖아요. 검찰 개혁 이게 살권수야말로 진정한 검찰 개혁이라고 막 떠들었어요. 살아있는 권력 수사 살권수. 근데 사실은 그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검찰 조직을 제물로 팔아먹었다고 봅니다. 그렇죠. 제가 그래서 그때 그 당시에 윤석열 출마한 후에 쓴 책이 그것은 쿠데타였다. 그것은 쿠데타였다? 윤석열이 쿠데타를 일으켰다고 제가 최근에 낸 책인 줄 알았어요. 저는. 아닙니다. 제가 윤석열 취임하고 한 6달 정도 지나서 쓴 책인데요. 출간한 지는 조금 2024년. 거의 예언서네요. 예언서. 아니 결국에는 내란도 친이 쿠데타 아닙니까? 맞습니다. 쿠데타를 제가 보고요. 그때 이제 어떤 기자분이 와가지고 제일 윤석열을 잘 아는데 출마하면
당신이 제일 걱정되는 게 뭐냐. 예. 제가 첫 번째 한 얘기가 예. 자기밖에 모르기 때문에 네. 그 전쟁도 할 사람이다. 나는 그게 제일 걱정된다 했어. 저는 쿠데타라기보다는 네. 젤렌스키처럼 네. 전쟁을 핑계로 선거를 안 한다든가. 그렇게 전쟁도 할 사람이라고 제가 얘기를 몇 번 했어요. 그렇게 가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볼까요? 예. 우리 이런 소통도 안 되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정권을 잡는 것은 정말 안 된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반대를 하고 다니고 네. 그러자 이제 법무부에서 저를 이제 징계를 한 겁니다. 징계를 하신 거지. 예. 해임. 징계를 한 거죠. 예. 해임. 예. 그러면은 이미 그때 단계에서 대통령 되면은 계엄도 할 수 있겠다 이 생각하셨겠네요. 계엄이라기보다는 전쟁을 할 사람이다. 예. 전쟁이라도 일으킬 사람이다. 자기를 네. 위해서는. 결국 이제 전쟁을 일으켜서 계엄 상태를 지속시키려고 그렇죠. 했던 예. 거예요. 예. 북에다가 원점 타격하라 뭐 이렇게 이미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야 정말 윤석열 전문가예요. 우리 이성윤 의원님은. 그리고요. 전쟁 예.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네. 윤석열이 왜 계엄을 했고 예. 그거는 제가 이유는 이제 자기밖에 모르니까. 네네네. 김건희에 관련 비리가 나오든 자기 관련 비리가 나오든 네. 명태균이가 까지는 순간 자기는 이제 견딜 수가 없다고 본 겁니다. 네. 그렇게 생각되는데 네. 그러면 윤석열이 왜 이런 형식의 비상계엄을 했을까? 네. 저는 몇 번 말씀드리지만 근무지만 서초동에서 용산으로 옮겼을 뿐 검사로도 똑같이 본다. 네. 검사가요. 예. 어떤 수사를 하면 네. 영장을 받습니다. 압수영장 예. 받고 체포영장을 받으면 예. 수사팀을 쫙 보내요. 네. 야 어디 갔어? 네. 이거 보고해. 예. 야, 당장 지금 압수영장 집행해. 네. 체포해 이렇게 합니다. 네. 이런 지휘를 계속 하거든요. 네네. 이거 계엄 보십시오. 선포해놓고 자기가 다 지시하잖아요. 계속 계엄사령관이 해야 되는데. 예. 그건 공식적인 개통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자기가 다 하잖아요. 네. 수사하듯이 정치하고 수사하듯이 계엄 던 겁니다. 그러네요. 말씀하신 대로. 혹시 지금 서울구치소에서도 검찰총장 하듯이 지금 거기서 그 수감 중인 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특징이 강자에는 엄청 약하고요. 약자에는 엄청 강해요. 사실 문재인 대통령한테도 뭐 검찰개혁 자기가 다 하겠다 이렇게 얘기해놓고 그렇게 해서 그렇죠. 속여가지고 예. 검찰총장이 예. 된 건데